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발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발톱이 누렇게 변하면서 두꺼워져서 손톱 깎기로도 잘 안 잘리는 상황.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참고만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어르신들의 발 건강만을 연구해온 족부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좀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신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70%가 발가락 무좀과 발톱 무좀을 앓고 계시지만 제대로 완치되시는 분은 고작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의 어르신들은 아파도 그냥 참고 계시거나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도 손을 놓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무좀균이 우리 가족들, 특히 귀여운 손주들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겁니다. 무좀은 진균이라는 곰팡이인데요. 집안 실내와 화장실 바닥, 발매트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쉽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 무좀에 걸린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무좀에 시달릴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희망찬 소식입니다. 우리 집에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무좀균을 완전히 박멸하는 천연 살균제라는 사실이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증명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즉시 시작할 수 있고 3주 내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천연 살균제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집에서 발톱을 관리하는 비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실비 처리가 되는 치료법들까지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좀이 대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건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좀의 정식 의학 이름은 족부진균증이라고 불립니다. 족부진균증이라는 건 진균이 일으키는 발 감염을 의미하는 말로 무좀이 발생한 위치가 발이면 족부진균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발에 생긴 진균 감염이란 뜻이죠. 무좀균 또는 피부사상균이라고 불리는 곰팡이에 의해 감염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곰팡이가 우리 발과 발톱에 들어와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발톱을 이상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이 곰팡이는 각질을 먹이로 삼아 생존하기 때문에 발톱이나 발바닥 같은 곳에 특히 잘 자리 잡습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집 벽이나 음식에 피는 곰팡이를 떠올리실 텐데 무좀 만드는 곰팡이도 정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한번 뿌리 내리면 끈질기게 버티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지하실이나 화장실 모서리에 생긴 곰팡이처럼 없애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 무좀, 발바닥 전체로 번지는 소수포형 무좀, 그리고 발톱에 생기는 발톱 무좀까지 각각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 생기는 무좀은 피부 겉면에 생기는 감염이라서 적절한 관리만 해줘도 상당한 호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발톱 무좀은 단단한 발톱 조직 안쪽 깊숙이 곰팡이가 들어간 상태라서 훨씬 치료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까 조금 뒤에 상세한 치료법과 함께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무좀은 왜 손톱보다 발톱에서 더 잘 생길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은 늘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발가락 사이의 온도는 보통 35도에서 38도 정도로 유지되고 습도는 80% 이상이 돼요. 이런 환경은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마치 열대 온실 같은 환경이 발가락 사이에 하루 종일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로 발톱은 손톱보다 두껍고 자라는 속도도 현저히 느립니다. 손톱은 한 달에 약 3 정도 자라지만 발톱은 그보다 절반 정도 느리게 자라요. 그래서 곰팡이가 한번 침입하면 새로운 건강한 발톱으로 바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톱이 자라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이나 걸려요. 세 번째로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더욱 저하되어 있어서 면역 세포들이 발톱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발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립니다. 발바닥에만 무려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서 하루에 약 200ml 컵 한 잔 분량의 땀을 쏟아내요. 이 땀이 신발 안에서 다 증발하지 못하고 조금씩 남아 있으면서 곰팡이에게 최고의 번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심각한 건 전염 가능성입니다. 특히 무좀은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에요. 공용 신발이나 수건, 발매트를 통해 가족에게도 쉽게 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손주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유아나 어린이가 무좀에 걸리는 경우 완치되지 않을 확률이 60%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의 발톱 무좀이 온 가족에게 퍼진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같은 실내화를 신고 같은 발매트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좀이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 혁신적인 치료법들과 완전히 새로운 예방 노하우들을 들으시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가족과 함께하는 발건강관리법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을 바꿔놓은 비법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년이 넘어가면 발톱 무좀을 방치할수록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발톱 성장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발톱이 빠르게 자라서 새로운 건강한 발톱으로 교체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장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젊은 사람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오래 걸려요. 두 번째로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3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작은 발톱 무좀이 큰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말초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면역세포와 영양분이 발톱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더욱 수축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곰팡이 감염도 나이가 들면 만성화되기 쉬워요.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영양 부족, 수면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 걸음걸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되면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눌리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발톱 변형으로 인한 통증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물리적 수술을 필요로 하기에 많은 스트레스와 큰 수술 비용을 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5,000년 전부터 상처 치료와 세균 박멸에 사용되어 온 천연 살균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했고 우리 조상들도 소금으로 입을 닦고 소금물로 상처를 씻었다는 기록이 동의보감에 남아 있어요. 특히 무좀균은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강력한 삼투압 작용을 통해 곰팡이 세포 내부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무좀균의 곰팡이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곰팡이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에 따르면 소금물의 염분 농도가 3% 이상이 되면 무좀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24시간 내에 죽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금이 단순히 곰팡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려움을 줄이며 죽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격 후에 발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 전 제주도 의료 봉사를 갔을 때 일이에요. 해녀 할머니들을 진료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닷물에서 평생을 보낸 이분들 중에 무좀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년 넘게 물질을 하신 팔순 할머니의 발은 20대에 못지않게 깨끗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제주도 해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반인의 무좀 발생률이 60%인데 반해 해녀들은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은퇴한 지 오래된 분들이었고 현역 해녀 중에는 무좀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권하는 소금물 조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물의 양은 발목이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를 담가 보세요.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10분간 유지합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발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잘 스며듭니다. 5분마다 한쪽 발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소금물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헹궈 주세요. 이때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후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에 남은 물기를 꼭 제거하세요.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 3분 정도 더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완전히 마른 후에는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2번 저녁마다 실천하시면 2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려움이 줄어들고 발 냄새가 사라지며 발가락 사이의 진물은 피부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증 무좀은 완치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금물 조격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을 넘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발가락의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보습제도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을 닦았던 수건은 병균이 잔뜩 묻어 있으니 꼭 따로 세척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안양에서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던 75세 박정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고생했던 무좀을 완벽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발이 퉁퉁 붓고 무좀도 생기고 손님들한테 냄새 난다는 소리 들을까봐 늘 조마조마했다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짓무르고 발톱도 두꺼워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처방을 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집에서 소금물 조격을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걸로 나은 분들이 많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2주 만에 발냄새가 사라지고 한 달 후에는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차에 타면 아저씨 차는 냄새 안 나고 좋네요. 그래 운전할 때도 발이 편하니까 브레이크 밟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소금물 조격을 하면서 건강한 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천연 항진균제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집 주방 찬장에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빵 만들 때 쓰는 그 하얀 가루가 바로 무좀균의 천적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재발 방지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무좀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비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가족과 함께하는 발건강관리법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베이킹소다의 의학명은 중탄산나트륨인데요. 이것이 곰팡이를 죽이는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흡습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주변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그 습기를 모두 빼앗아 버리니 곰팡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베이킹소다가 발냄새의 주범인 이소발레르산을 중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발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 때문인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이를 중화시켜 무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베이킹소다의 효능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5년 전 미국 피부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5% 용액이 무좀균의 83%를 48시간 내에 사멸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항진균제이, 내성이 생긴 균주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베이킹소다 조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1L에 베이킹소다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이때 물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입니다. 발을 15분간 담그는데 소금물과 달리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격하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발가락 사이까지 베이킹소다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특히 무좀이 심한 부위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곰팡이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신발 관리에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 신발을 벗은 후 안쪽에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뿌려두고 아침에 털어내고 신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 안이 습기와 냄새가 제거되면서 곰팡이 번식도 막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베이킹소다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 후에는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수 어르신은 65세인데 35년간 인천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셨어요. 안전화를 하루 종일 신고 무거운 짐을 나르니까 발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철판 깔린 안전화라 통풍은 꿈도 못 꾸고 사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손톱 깎기로는 자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발 냄새도 심해서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얼굴을 찌푸렸대요. 손자가 할아버지 발 냄새 난다고 도망가는데 그게 제일 마음 아프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간 수치 때문에 오래 먹을 수 없었고 연고는 두꺼운 발톱에 침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 베이킹소다 조격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그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일주일만 해보니까 발 냄새가 확 줄고 3개월간 꾸준히 베이킹소다 조격을 한 결과 발톱 아래에서 새로운 분홍색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노란 발톱이 완전히 새 발톱으로 교체됐어요.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발 뽀송뽀송해 하면서 안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십니다. 조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격용 대야는 반드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뜨거운 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세요. 대야에 세균이 번식하면 오히려 무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격 전에 발톱을 짧게 깎아주세요. 발톱이 길면 발톱 밑에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조격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발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아주시고 모서리를 너무 둥글게 깎지 마세요.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격 후에는 새로운 양말을 신어주세요. 무좀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기존 양말을 다시 신으면 재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양말은 면이나 대나무 섬유 같은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고 매일 갈아 신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좀 치료 중에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마시고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바꿔 신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 두었다가 털어내고 신으시면 습기 제거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20대 군대에서 무좀에 걸린 후 4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발톱까지 번진 무좀 때문에 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발톱을 깎기도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께는 발톱 무좀이 심해서 조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격을 하시면서 발톱을 최대한 짧게 유지하고 발톱 밑까지 조격물이 스며들도록 신경 쓰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할아버지의 새로 자란 발톱은 건강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감염된 발톱이 빠지고 새로운 건강한 발톱이 자라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2번 조격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용만으로 모든 무좀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발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입니다. 둘째, 발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날 때입니다. 셋째, 무좀이 다리까지 번져서 넓은 범위에 퍼졌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세균 감염이나 봉화지겸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족욕은 보조적인 치료로 병행하시되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져서 작은 무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족욕을 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 고민이시라면 발톱 무좀은 피부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가장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내과의 협진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과적,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험 적용과 실비 적용이 가능한 치료들을 설명해 드릴까? 평소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이 같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치료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치료약은 테르비나핀과 이트라코나졸이 있습니다. 테르비나핀과 이트라코나졸 두 종류의 약물의 효과가 거의 비슷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물의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타 만성질환자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간 검사를 필수로 하는 약들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약, 심장약, 신경정신과 약물을 드시고 있거나 술을 자주 드신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바르는 무좀약은 시클로피록스와 아모롤핀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시클로피록스가 가장 좋고 아모롤핀은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신 시클로피록스의 가격이 8만 원 정도 되고 아모롤핀은 건강보험으로 거의 전액 처리가 됩니다. 만약 실비 보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클로피록스를 쓰시고 그게 아니라면 아모롤핀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클로피록스는 매일매일 발라야 효과가 좋고 아모롤핀은 일주일에 한 번 바르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바르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는 열레이저와 광역동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열레이저 치료는 열로 무좀균을 죽이는 원리인데요. 실비 치료가 가능하며 가격은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외입니다. 약간의 뜨거운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받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광역동 레이저의 경우 원리는 똑같지만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닦고 가능하면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둘째, 통기성 좋은 신발을 신고 같은 신발을 이틀 연속 신지 마세요. 신발은 최소 이틀간 공기 중에서 말려야 습기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가능하면 신발을 3켤레 이상 준비해서 돌려가며 신으시는 게 좋아요. 셋째, 면 소재의 양말을 선택하고 매일 갈아 신으세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무좀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면이나 대나무 섬유, 울 소재가 좋아요. 넷째, 가죽과 수건이나 슬리퍼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무좀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공용 물품을 통해 쉽게 옮겨갑니다. 특히 화장실 슬리퍼, 발수건, 발톱깎이 등은 개인용으로 따로 준비하세요. 다섯째,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이런 곳은 무좀균이 많이 서식하는 환경이에요. 맨발로 다니시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섯째, 발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톱을 짧게 깎고 발톱 밑 각질도 제거해 주세요. 긴 발톱은 무좀균이 숨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일곱째, 신발 안에 살균 스프레이나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신발 안쪽에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베이킹소다를 넣어 두었다가 털어내면 무좀균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여덟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을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무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무좀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열째, 정기적으로 발 건강을 체크하세요. 한 달에 1번 정도는 발톱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세요. 이제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민망해서 감췄던 발, 이제는 자신있게 보여주세요. 발톱 무좀은 부끄러운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감염성 질환이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부터 덜어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발톱 무좀 때문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계시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발톱 무좀은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환입니다. 건강한 발은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발톱 무좀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세요. 외출도 운동도 여행도 이제는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는 것도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것도 온천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 가능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발 관리 습관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관리입니다. 발톱 무좀 때문에 위축되셨던 마음을 다시 활짝 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89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톱 무좀을 숨기고 혼자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치료받으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발톱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방하고 관리할 때 더욱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몇십 년간 고생하셨던 발톱 무좀도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발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발톱 무좀 없는 깨끗한 발로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더 이상 발톱을 감추지 마시고 자신 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발 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발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